저는 미국과 유럽이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물론 동맹은 존재하지만 훨씬 더 가까운 협력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 문제에서 양측이 결국 무관세 협정에 도달해 북미 유럽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제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 투자자들이 월요일 시장의 개장을 앞두고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1987년 블랙 먼데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블랙 먼데이를 언급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폭락의 시나리오를 예측한다는 말로써 주가가 3일 연속 하락 후 22% 급락했던 이 역사적 사건이 어쩌면 다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주식시장에 순풍이 불주어라 예상했지만 월가는 지금 블랙 먼데이까지 예측하고 있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인데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관세를 연기하거나 또는 대규모의 합의를 발표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도 하고, 블랙 먼데이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과 함께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50개국이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백악관에 연락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눈여겨볼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이후 미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세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었던 모든 세금을 다 철폐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83%의 관세에 대해서도 철회를 발표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때 0%의 관세가 붙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정말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체결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테슬라에게도 관세가 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미국과 우호적인 이스라엘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83%의 관세를 매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충격적이고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이후 0%를 선언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관세의 인상 효과가 실제로는 무관세로 가는 지렛대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 타이완에 대해서도 3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만의 라이칭더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대만은 미국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제로로 만드는 무관세를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은 현재 중국의 침공 위협이 있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두 나라가 정말 0%의 관세를 선언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상상해보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판례를 들고 와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에 가혹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관세 정책이 몰고 올 보복 관세를 두려워하며 이는 한마디로 자살행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 적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관세가 거꾸로 무관세로 가게 된다면 예측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이런 관세 정책의 도입이 무관세로 가기 위한 정말 큰 그림일지 아니면 100년 만에 펼쳐진 최악의 실수일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이탈리아의 정당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무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유럽과 미국이 서로 관세를 없애고 무관세를 책정해 서로 발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파트너로서 그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을 예상해보면 무관세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미 예전부터 예상되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2025년 4월 5일 이탈리아 피란체에서 열린 이 마테오 살비니가 이끄는 레가당의 연방의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발언을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혁신, 미래, 이민, 문화, 진보, 우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연결점이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님,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당 대회장에서 박수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관료주의나 지출을 줄이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출을 줄이려 해도 항상 강한 반대에 부딪히죠. Immense opposition, even when the things that we are cutting make no sense at all. 하지만 저희는 정부 효율성 부서를 통해 모든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또 주가 웹사이트와 X 계정의 모든 내용을 게시하죠. Efficiency,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온갖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명백하게 불합리한 지출만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most obvious. 다음 주제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레라는 의회와 SNS에서의 자유를 꾸준히 지지해왔죠. 왜 좌파가 검열, 침묵, 벌금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올바른지 알려면 어떤 쪽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지 보면 됩니다.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같은 이들이 강한 검열을 했죠. 표현을 억제하고 정부 권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본질적으로 파시스트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검열을 주장하는 좌파야말로 자유를 반대하는 쪽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시민사회의 기본 자유 중 하나입니다. 아이디어는 억압이 아니라 논리의 힘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량 이민과 불법 이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의제였고 유럽에서도 애국자들이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량 이민이 서구 문명과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대량 이민은 미친 짓입니다.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그 나라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숫자의 문제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당신 나라가 5천만, 6천만 명이거나 미국처럼 3억 5천만 명이라고 해도 세계 인구의 몇 %만 이동해도 그 나라는 더 이상 원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는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건 명백하죠. 만약 이탈리아 사람들을 미국 어딘가로 옮긴다면 그곳은 여전히 이탈리아일 겁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탈리아로 데려온다면 그 지역은 더 이상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들이 온 나라 되겠죠. 국가는 사람입니다. 지형이 아닙니다. 지금 이탈리아 문화의 요람, 피렌체에서 당신에게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테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상점, 공장, 심지어 당신의 자동차까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SNS까지요. 이념적으로 누군가 이런 폭력과 잔혹함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공격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언론은 이 문제를 축소합니다. 테러, 무고한 사람들의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유럽의 대학살로 이어질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적인 공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의 친구, 가족, 자녀, 부모에게 닥칠 위험이 됩니다. 수치는 분명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저 역시 모두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브뤼셀에서는 무기와 군대 얘기만 하죠. 저는 전쟁관과 전쟁 장사꾼을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악한 일입니다. 좌파 인사들이 러시아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현 가능한 계획은 없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을 아무런 목표도 없이 매일 죽음으로 몰아넣자는 거죠. 끝도 없이요. 그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논리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에서 옳습니다. 이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젊은이와 노인들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은 끝내야 합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굴레를 멈춰야 합니다. 겉으론 공감을 내세우면서 실질적 공감은 없는 사람들, 전쟁을 지지하는 자들은 위선자이자 거짓말쟁이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이 끝없는 죽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징집됐습니다. 서로를 죽이도록 강요당하고 있죠. 왜 그래야 하나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총주의 박수가 당신 있는 워싱턴에게 전달됩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혁신과 미래의 비전의 상징입니다. 스페이스X, 뉴럴링크, 스타링크, 테슬라 등 당신의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많은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Europe, 저는 미국과 유럽이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물론 동맹은 존재하지만 훨씬 더 가까운 협력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 문제에서 양측이 결국 무관세 협정에 도달해 북미 유럽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제 희망입니다. 또 유럽과 북미 간의 인력 이동도 더욱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일하거나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희는 열렬히 환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그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고 싶었던 적, 그냥 다 잊고 내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은요. 그런 메시지는 정치인과 기업가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은 마치 유리를 씹으며 끝없는 절벽을 응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죠.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It's like eating glass and starting a company. 게다가 유럽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창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That said, 큰 기업을 보호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불리하죠. 그래서 유럽엔 소규모 기업과 극소수의 대기업만 존재합니다. 중간 규모의 기업은 거의 없어요. and do too much to bring the middle.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작은 기업이 있어도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대기업들은 규제를 이용해 독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제를 줄이고 싶어 하지 않죠. 그 규제가 자기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지금 유럽의 규제는 숨막힐 정도입니다. 브뤼셀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죠. 각국 규제에 EU 규제까지 더해지면 창업이나 성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U 탈퇴가 필요하다면 그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레가와 이탈리아 전역에서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탈리아를 사랑합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일론 머스크는 미국과 유럽이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미국과 유럽이 훨씬 더 가까운 협력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 미국과 유럽이 유럽에서 일하거나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동의 자유까지 주자고 말하고 있고 비자 관련 문제도 해결하자라는 의견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유럽과 북미 간의 인력 이동도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을 예상하고 기술의 발전도 가속화될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연합에 대해서 20%의 관세를 매기고 있고 협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며 양측이 결국 무관세 협정에 도달해 북미와 유럽이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만들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일론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일론은 유럽과 미국의 무관세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타이완도 무관세 협정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상호 관세가 0%가 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로 각 나라에게 부과되는 관세가 없어지면 국가 간의 상품 이동 비용이 줄어들어 무역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기업들은 더 저렴하게 원자재와 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게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물가가 일부 안정되거나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효과는 무관세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가 될 것을 예상하고 국내 산업이 외국의 경쟁자와 직접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국가가 보호하던 산업인 농업이나 제조업 등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첨단 기술과 농업 그리고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로 관세 장벽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들 제품의 수출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고요. 애플과 테슬라, 보잉과 같은 대기업이 그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며 이는 바로 수출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증가된다면 전반적으로 미국은 수출 중심 경제로 전환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기술과 혁신 기반 산업이 앞으로 유리해질 것을 예상하게 하는데 반면 관세로 보호받던 철강과 자동차 같은 산업은 외국 기업과 경쟁에 그대로 노출이 될 예정이고 이는 일자리 감소나 기업의 구조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정말 무관세 정책이 실행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관세가 없어지면 유럽에서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지고 이는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을 예상합니다. 또 테슬라는 수입 원자재 비용이 줄어들어 이 차량의 생산 단가도 낮아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은 미국이 무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원하는 것 같고 이는 미국과 테슬라 모두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미국은 수출 혁신 산업이라는 이득을 보겠지만 기존의 전통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 테슬라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많은 나라들과 무관세 정책을 선언하게 될지 아니면 월가의 예측처럼 정말 블랙 먼데이가 오게 될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